안녕하세요. 저는 탕진주부로 흥청망청 살다가 물건을 줄이고 절약생활하는 40대 주부입니다. 절약생활을 한 지도 1년이 넘었어요. 요즘은 절약 초보티를 살짝 벗은 것 같은 느낌입니다. 아르바이트로 돈을 벌고 있긴 하지만 급여가 적기 때문에 돈을 아끼고 모으려면 고물가 시대에 외식은 줄이고 집밥 위주로 먹는 수밖에 없더라고요. 출근하기 전에 간단한 반찬이나 국 하나 준비해두면 퇴근하고 만사 귀찮아 배달 음식을 시키는 일을 줄일 수 있어서 요즘은 좀 더 부지런을 떨고 있습니다. 재료 하나만 손질해줘도 퇴근하고 집밥 차릴 때 너무 편하더라고요. 집밥 열심히 하면서 생긴 습관 중 하나가 냉장고 스캔입니다. 집밥을 자주 하니 식재료 순환이 너무 잘 되고 섞여서 버리는 돈 아까운 일도 많이 줄었어요. 배추값이 금값이라 오이 사다가 무침으로 많이 먹었습니다. 요즘 채소값이 너무 올라서 장볼 때마다 살까 말까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초보주부 시절에는 레시피에 나오는 재료가 다 있어야 하는 줄 알고 장을 잔뜩 보곤 했는데 요즘은 집밥 짬밥이 좀 늘어서인지 없으면 없는 대로 음식을 만들고 있네요. 집밥 절약을 하며 간식비도 엄청 줄었어요. 과자 대신에 요즘은 가격이 싼 샤인머스켓이나 귤을 사서 먹고 있습니다. 과자값 빵값이 밥값만큼 나가다 보니 식비를 줄이면서 제일 먼저 줄인 항목이에요. 간식값을 줄이니 습관처럼 먹던 군것질이 줄어서 좋더라고요. 오늘은 여유가 좀 있어서 밥도 해두고 나가려고요. 요즘 경기가 너무 안 좋죠. 내년 내후년 살림살이 더 팍팍해질 거라는 전망도 있더라고요. 가끔씩 이렇게 아껴서 뭐 하나 싶을 때가 한 번씩 있는데 그럴 때마다 미래를 대비한다는 생각으로 검소하게 생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회사 정년이 보장되는 것도 아니고 벌써 40대 중반. 아이는 커가며 입고 쓰고 배우는 값은 늘고 제가 가계 경제에 보탬이 되어야 하는데 아이가 초등이다 보니 반나절 아르바이트 중이라 급여가 얼마 되지 않아요. 우리 부부 소득에는 검소하게 절약하며 살아야 고물가 시대에 생존할 수 있겠더라고요. 한 푼 두 푼 콩나물값 아껴서 뭐하나 수입을 더 늘리면 되지 싶겠지만 저로서는 20만원 더 버는 것보다 10만원 아끼는 게 당장 할 수 있는 일이더라고요. 10년 전업주부 하다 돈 벌러 나가보니 돈 버는 게 쉬운 일이 아니네요. 유튜브로 부수입을 벌고는 있지만 비정기적인 돈이라 일정하지도 영원하지도 않은 돈이에요. 꾸준히 들어오는 월급 수입이 있고 그걸 지키는 게 중요하다는 걸 알았네요. 남편 월급이 매달 일정하게 들어온다는 게 너무 감사한 일이더라고요. 감사한 월급을 허투루 쓰지 않고 잘 지키려고 절약도 집밥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절약을 하면 생활 습관이 부지런해져요. 늦게 야식을 시켜 먹거나 배달 외식 인스턴트 음식을 먹는 일이 줄어드니 건강도 챙길 수 있고요. 식비 외식비도 많이 세이브 된답니다. 집밥 절약이 귀찮고 힘든 일이 맞긴 한데 고물가 시대에 생존하려면 집밥은 필수입니다. 반나절 알바에서 오전이 여유로울 줄 알았는데 이것저것 하다 보면 오전 시간도 순삭입니다. 저는 학원에서 행정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어요. 가끔 어떻게 구했는지 여쭤보시더라고요. 저는 알바본 당근 알바 검색을 많이 했어요. 학원가 있는 동네 지역으로 검색해 보시면 될 거예요. 하는 일이 어렵지는 않아서 그만큼 급여도 적답니다. 아이 케어하기 나쁘지 않은 시간대라 벌써 1년 가까이 다니고 있네요. 알바하면 아이 학원비는 벌 수 있고 남은 돈은 저축할 수 있어서 열심히 일하고 있답니다.
오늘 저녁은 삼겹살과 도토리묵 무침입니다. 현생이 너무 바쁘다 보니 영상이 너무 늦어졌어요. 자발적 아싸라 집 알바 집의 연속인데 몸이 2개였으면 좋겠다 싶은 요즘입니다. 하루가 너무 짧고 바쁘게 살다 보니 돈 쓸 시간도 생각도 없게 되는 이득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저는 시간이 많고 지루할 때 돈을 더 많이 쓰고 쓸데없는 걱정 고민도 참 많았던 것 같아요. 전보다 돈은 덜 쓰지만 마음은 더 풍요로워졌어요. 대신 몸이 너무 피곤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남들 뭐하고 사나, 남들도 다 하는데 나도 해야지? 주관 없이 유행 따라 살아왔던 것 같기도 한데 절약생활 후로는 외부 환경의 스위치는 꺼버리고 온전히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중입니다. 때때로 갈피를 못 잡기도 하지만 꾸준히 집밥 절약해가면서 목표도 생기고 노후에 어떻게 살아가고 싶은지 구체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네요. 노후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40대. 거기다 교육비는 점점 늘어나고 수입은 그대로고 수입이 한정되어 있는 저는 집밥하며 절약을 선택했답니다. 1년 동안 꾸준히 아껴보면서 카드값도 너무 많이 줄었고 집밥 솜씨도 늘어가고 있네요. 돈 버는 방법은 못 알려드리지만 집밥으로 돈 아끼는 법은 알려드릴 수 있거든요. 현재 11월도 식비 챌린지 꾸준히 하면서 식비 방어 중입니다. 집밥 챌린지 관심 있으신 분들은 12월 단비 챌린지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12월 단비 챌린지 3기 모집은 11월 24일 일요일 커뮤니티에서 확인해 주세요. 주부의 삶이 복사 붙여넣기 하는 늘 똑같지 않나요? 아침에는 주방 정리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릇 참 많죠. 물건을 비우는 게 정말 어렵네요. 매일 뻔하게 돌아가는 주방일에 좋아하는 주방 살림이 있으면 그나마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근데 이 그릇은 생각 없이 욕심에 샀던 그릇이에요. 정말 필요했던 것이 아닌 물건은 손이 잘 가지 않네요. 자리만 차지하는 불필요한 물건은 비워야겠어요. 비우는 것도 귀찮아지면 미루고 미뤄서 정리가 안 되고 쌓여만 갑니다. 쓰임이 1도 없는데 왜 그리 이고지고 살고 있을까요? 비우고 남은 자리를 보니 마음이 편안하네요. 비우려고 한 물건이 자리만 이동해 먼지만 쌓여갈 수 있으니 중고거래 사이트, 지역카페 등에 올려서 마무리를 잘 지어줍니다. 오늘은 또 뭘 먹나? 매일 숙제를 풀고 있는 주부의 삶이에요. 배추값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으니 김치 품절 사태까지 일었더라고요. 저는 비싸면 우선 그냥 안 먹고 살자 주의라 한동안은 오이가 쌀 때 사와서 오이 무침으로 먹었네요. 요즘은 무가 맛있는 계절이고 종종 세일도 해서 무생채를 해보려고 사왔습니다. 고물가는 게으른 주부도 일하게 만드네요. 무 절이는 동안 가계부 정리도 하고 있어요. 저는 편한 가계부 앱이 편해서 매일 체크하고 수기 가계부에는 일주일에 한두 번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손으로 한 번 더 쓰면서 한 달 수입, 지출, 저축액 합계를 내보면서 우리 집 생활비 고정지출 저축액을 확실하게 알게 되었어요. 어렴풋하게 아는 것과 확실하게 아는 것의 차이가 있더라고요. 이때는 새우젓이 들어간 레시피를 보고 했는데 새우젓보다 멸치액젓을 넣는 레시피가 더 맛있더라고요. 저는 요리는 잘 하지 못해서 그때그때 레시피를 찾아보며 합니다. 이런 저의 요리도 맛있게 먹어주는 남편과 아들이 세상 고맙게 느껴지네요. 남편은 회사에서 외식을 많이 하다 보니 간소하게 차려도 집밥을 좋아해요. 부족한 솜씨라도 가족이 도란도란 모여 밥 먹을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한 일이죠. 비우고 절약하고 검소하게 살아보니 평범한 하루, 늘상 있는 당연한 일도 감사할 줄 알게 되네요. 절약 전에는 항상 채소가 썩어서 버리는 일이 많았어요. 살림을 제대로 돌보지 않으니 그 아까운 식재료가 버려지고 지갑에 돈도 줄줄 샜죠. 요즘은 집밥을 매일 하니 버려지는 재료가 거의 없어요. 항상 냉장고 스캔해서 메뉴를 기획합니다. 채소값이 너무 비싸서 버리면 죄라고 생각하며 미리 손질해두고 밀프렙 해둡니다.
부지런히 오전 시간을 보내고 아이 학원비 벌러 또 나가 봅니다. 먹고 사는 일이 참 중요한 일이에요. 하루를 바쁘게 지내고 함께하는 소중한 저녁 식사 시간. 생각하는 것에 따라 집밥이 귀찮을 수도 아주 값진 일이 될 수도 있더라고요. 소박하지만 따뜻한 저녁상을 차리고 식구들이 맛있게 먹어주면 그게 또 사랑이고 감사함입니다. (10월달) 단비 챌린지를 시작하고 식비 예산 70만원을 잡았어요. 외식비 포함 예산 70만원에 성공했답니다. 퇴근 후 피곤하단 핑계로 배달 유혹이 자주 있었는데 챌린지 덕분에 식비를 정말 많이 아꼈던 달이었습니다. 식비 포함 총 생활비는 99만 9,450원입니다. 100만원 목표로 시작했는데 간당간당하게 성공했네요. 채소값에 벌벌 떠는 요즘 시대에 생활비 100만원 쉽지는 않더라고요. 예산 안에서 살기에는 너무너무 난이도가 높은 시대입니다. 저희 부부는 소득이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 형편에 맞게 절약하고 있어요. 가계부를 쓰고 나니 현실을 마주할 수 있었습니다. 가계부 쓰기 전에는 분수에 맞지 않게 과소비를 했더라고요. 가계부 쓰고 절약저축 해보니 돈을 얼마나 쓰고 얼마나 모아갈 수 있는지 길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절약하는 것에 불편한 점이 전혀 없네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여러분 행복하세요.